시마님, 노래님, 감사합니다. 존재의 눈으로 세상으로 나가다. 보톡스보다 더 강렬한 영적 표현. 밖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존재의 자리를 보는 눈으로 세상으로 나가다. 자격 없음. 근원과 하나인 자격만큼 무엇이 있을까? 하늘에 품어져 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 하늘에 품어져 있으므로 내어 맡긴다. 신뢰한다. 그리고 그 신뢰 안에서 창조적 선택을 한다. 노래님이 하늘에 품어져 있다 이 말을 할 때 문형배 판사님이 떠올랐어요. 문형배 판사는 김장하 선생님의 사랑, 그 하늘에 품어졌던 거죠. 그 하늘에 품어졌었음으로써 그걸 깊이 받아들였음으로써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창조적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들이 이어져서 한국 역사의 결정적 순간에 그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을 했어요. 아주 큰 기여를 했죠. 그럼으로써. 노래님이 참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노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섬김에 대해서는 자주 멀리 있는 무엇을 섬긴다, 우러러본다 가 있는데 그 섬김에서 시작은 해요. 그러나 그 섬김이 참 섬김이라면 하나됨으로 간다. 섬김의 시작은 존경이지만 완성은 하나됨이다. 내가 지구인이 아니군요. 맞아요. 지구인이라는 말 안에는 일반적으로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지구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결과에 반응하지 않고 타협 없이 근원과 정렬된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지구인이 아니라
근원인 어떨까요? 참 섬김은 근원으로 가게 하고 근원인이 되게 해요. 타협 없이 근원과의 정렬로 결과 상황에 흔들림이 없는 영적 표현으로 지금 격화되는 세계 정세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어요. 아마도 뭐 뉴스를 보시겠지? 하여간 아실 거예요. 지금 이란 전쟁이 이제 극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리고 미국에서는 빠른 속도로 독재화에 들어가고 있어요. 극우화와 독재화에 들어가고 있어요. 평화 시위에 군대를 투입을 했어요. 거기에다 해병대를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 뉴스는 아직 못 들었을 수가 있어요. 어제 주의원 한 명이 암살당했어요. 민주당 진보 쪽에 주의원이 암살당하고 남편도 함께 암살당하고 아주 훌륭한 리더였던 사람인데, 그리고 또한 다른 의원 한 사람도 심각하게 총알 부상을 입고 살아남을까 지금 아직 미지수예요. 그래서 4명이 총살이 됐어요. 극우 사상을 갖고 있는 어떤 한 개인의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더 격화되는 상황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또한 며칠 전에, 이게 다 지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며칠 전에 미국의 상원의원 한 명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하려고 하는 순간 그 방에서 밀려나가고 수갑이 땅에다가 눕혀지고 등 뒤로 손을 해서 수갑이 채워졌어요. 미국의 상의원이면 아주 최고급의 이제 리더들 한 사람인데, 그리고 또한 지난 2달 동안에 주 차원의 판사들, 의원들 여러 명이 체포가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독재화가 점점 진입되고 있고, 또한 어제 군대 열병식이 있었어요. 탱크 수십 대랑 군대 몇천 명이랑, 그리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날에 이 열병식을 연 거예요. 이게 몇십 년 만에 이제 처음 있었던 건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 배경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짧게라도 아실 필요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의 배경에는 프로젝트 2025라는 계획 설계도가 있어요. 프로젝트 2025.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하게 그냥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배경에 자세한 설계가 있고 이것이 하나하나씩 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2025는 미국의 최대 보수 싱크탱크와 보수 80단체들의 조합으로서 설계된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 계획은 초보수 국가, 초보수적 국가의 통치 계획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미국에서는 공화당의 브레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에 중심에는 아주 유명한 최보수 싱크탱크가 있는 거죠. 지금 세계에서는 이런 흐름이 일어나고 있고, 아마 어제 이제 미국 토요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토요일 밤이에요. 그 토요일 어제 미국에서는 2,000몇 군데에서 시위가 있었어요. 그 시위의 제목은 뭐냐면 왕은 없다. 그 말은 당신은 왕이 아니다. 이런 표현으로서 이제 2,000군데에서 일어났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그 결과는 아직 못 봤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는 군대 투입을 한다고 들었어요. 텍사스에는 군대가 투입됐고, 이게 마찰의 정도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시위는 지금 계속 커질 것이 너무 뻔해요. 왜냐하면 계속 더 뭐 이런 암살 시도만이 아니지, 이제 실제 암살이 일어나고 격화되는 쪽으로 가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반발이 점점 더 거세지고 시위가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재영님이 지난주에 한국의 흐름에 대해서 두려움의 세력과 새 시대를 열려는 힘의 충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세계적 차원에도 이게 똑같아요. 두려움의 세력과 새 시대를 열려는 힘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셈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의 세력이라는 건 끝내 장악하려는 세력이고 돈의 세력인 셈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좋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를 보면서 한 면에는 뻔히 올 것이 왔다가 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잘 됐다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 잘 됐다는 거는 미국 사회가 너무 안락했어요. 세계의 자원을 다 끌어들여서 최고의 부를 풍요로움을 오랫동안 경험했고 안락했고, 근데 그 익숙한 안락감이 지금 단번에 깨지고 있는 거예요. 올해 들어와서 더군다나 벌써 이제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게 더 이제 강렬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 익숙한 안락감이 깨지는 거는 근원의 차원, 우주적 차원에서는 참 좋은 거예요. 이 익숙한 안락함이 그냥 대충 자기 중심성 삶을 가져가는 것을 허용한 건데, 그게 점점 더 어렵게 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 내가 이거 아주 반대되는 어떤 경험을 최근에 했어요. 내가 최근에 자전거를 사서 이 동네와 금방 다른 동네들도 누비며 다니고 있어요. 그 중에 홍제천을 자주 가는데 홍제천을 가다가 너무 아름답고 느낌이 좋아서 그 천을 따라가고 있는데 자전거 내려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강렬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느낌이 뭐였냐 하면은 이 걷는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 근데 그 행복한 모습 넘어서 종종 나한테 일어나는 무엇이 일어났어요. 그게 그 순간에 보이는 거, 경험되는 거 넘어서 다른 게 종종 보여요. 근데 그 다른 게 뭐였냐면은 긴장 없는, 긴장이 사라진 시민들의 모습이었어요. 한국에서 긴장이 사라진 시민들의 모습이라는 거는 좀 떠올리기 어려운 거예요. 홍제천을 걸어도 불광청을 걸어도 어디를 걸어도 어느 정도의 긴장을 다 그냥 근육에 내재되어 있는 거를 보는데 이 순간에는 그 긴장이 싹 사라진, 그리고 그 긴장 사라짐 안에서 이완의 상태에서 행복한 이완의 상태의 시민들이 확 느껴지면서 앞으로 한국에 이게 올 수 있구나. 이게 딱 한순간에 들어왔어요. 여유였고 갑질, 폭력성, 공격성, 거짓 권위주의의 이 철저한 체계가 많은 부분 사라진 한국이 그냥 딱 느껴진 거예요. 난 이거 상상해 본 적 없어요. 상상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 순간에 그냥 왔어요. 긴장이 사라지고 공격성, 폭력성이 확 사라지고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공정한 사회, 격화, 붕괴. 지금 사실 한국은 격화를 이미 거쳤잖아요. 미국은 지금 이제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국에서 그 격화를 거친 후에 그 변화가 오고 그 변화가 온 거 안에서 긴장이 사라진 사회, 그리고 폭력성이 많은 부분 사라지고 공정성이 훨씬 더 커진 사회를 느끼는 것과 미국에서도 이 격화의 끝에는 그런 것이 올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모르죠. 미국은 아마 한참 동안은 상당히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집회 시위가 점점 더 커지고 데모가 커지면서 거기에서 군대 투입 중에서 그 발포가 생길 수 있는 여지도 배제할 수 없어요. 발포가 생기면 즉시 무엇이 생겨요? 반발이 더 커져요. 그러면 그 더 커진 반발은 더 큰 탄압을 가져올 수 있고 이게 이제 점점 더 극화될 수 있죠. 근데 그 과정에서 끝에 점점 가면서 이것은 아니야라는 다수의 판단이 서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투표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격화되는 세계 정세 안에 정렬된 중심, 깨어있는 존재들, 소수만이어도 괜찮아요. 성서에서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게 인류 전체 안에서의 깨어있는 정렬된 소수를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의 근원인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3.5%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3.5% 규칙. 이게 사회 변화에 관련된 규칙인데, 사회가 크게 변화된, 근데 특히 시위, 집회로서 변화된 곧 여러 나라를 세밀하게 연구한 뒤에 나온 결과가 3.5% 규칙이라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은 아주 불공평하는, 부패가 많은 그런 사회에서, 권위주의적인 사회에서 그 인구의 3.5%의 임계점, 3.5%가 시위에 나올 때, 집회에 나올 때, 그 임계점을 넘을 때 그 사회들이 대다수 바뀌었다라는 그런 연구 발표예요. 촛불 시위, 한국의 촛불혁명 시위는 4.5%였어요. 3.5% 꽤 넘은 거죠. 그런데 미국에 지금 2,000군데에서 어제 데모를 했어요. 2,000군데 넘어서 이게 이제 3.5%, 미국의 3.5%가 되려면 미국은 지금 3,500만이 아니라 그거 하나 더, 공이 더 들어간 뭐죠? 3억 5천 에서 하여튼 한 1,000만 명 정도가 시위에 나오면 3.5%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000만 명이든지 한국에서의 그 몇백만 명이든지에 그러니까 그렇게 용기 있게 나서려면 그 중심엔 다른 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 중심에는 더 소수에 깨어있는 존재들이 있어야 돼요. 그 소수가 이 나머지를 끝내는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중심, 정렬된 존재들.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 표현의 중심이에요. 소수가 뭐를 해? 많은 걸 해요. 지난주 재영님 서비스에서 어린 양의 그 성서에 나오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재영님 이야기를 하셨고, 근데 그게 끝내 어린 양은 예수의 상징이기도 한데 예수의 상징 넘어서 영적 표현의 상징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영적 표현은 어린 양같이 약하게 보여요. 별거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상황과 결과에 흔들림 없이
영적 표현을 하는 이 약하게 보이는 힘이 끝내는 변화를 가져오고 부활을 가져온다. 한국의 오랜 수십 년이 되는 민주화 운동은 나는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존엄 운동이다. 그리고 존엄 운동은 바로 어린 양의 표현이고 영적 표현이다. 그 한국의 민주화 운동, 존엄의 운동의 완성은 아직 우리가 못 봤어요. 근데 그리 가고 있어요. 한국의 제일 깊은 존엄의 부활, 완전한 부활이 올 것인가? 그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는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우리 각자의 영적 표현이에요. 결과에 흔들림 없는, 상황에 흔들림 없는 영적 표현, 상황에 조율되어 있지 않고 진리 근원에 조율되어 있는 영적 표현, 사회적 눈치 보지 않는 시마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 눈치 보지 않는 참 자리에 조율돼서 그거를 표현하는 소수. 근원을 섬긴다. 근원과 하나 된다. 근원을 표현한다. 상황에 반응하고 흔들리고 저항하고 판단하는 지구인이 아니라 근원에 조율되어 있는 근원인 됩시다.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마치면서 이 한마디로 마치고 싶어요. 스승들로서의 섬김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제자의 섬김에서 시작했음에도 끝내는 스승들의 섬김으로, 하나됨으로 계속 들어오십시오. 그 말은 스승들이 되십시오. 해요. 그렇게 제자로 오래 있어야 한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때 아닙니다. 이제는 더 빠르게 스승들이 되어서 스승들의 섬김, 근원과의 하나됨을
제공해 주는 때 왔습니다. 그래서 스승들이 되십시오. 그 섬김을 하십시오. 성숙한 섬김. 이상입니다.